자, 21강을 시작해보자. 판 경계. 지난 20강에서 판들은 대략 크게, 지금 지구에 있는 대략 크게 뭐 10개의 판이 있다고 했는데, 10개의 판의 경계에서 화산이 주로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지진 활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거를 표를 그려봤더니, 그러니까 점을 찍어봤더니 화산이 작용하는 곳들이 뭐 모여 있는 곳을 그려봤더니 띠 모양. 그래서 이거를 화산대, 지진이 그 일어나는 곳들을 이렇게 점을 찍어서 나타내봤더니, 표시를 해봤더니 띠 모양을 가지고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거를 각각 화산대, 지진대라고 했지. 물론 이런 것들을 변동대라고도 불러. 어쨌든 이 경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그런지는 대략 얘기를 했어, 그지?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이쪽 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대류 지각들이, 떠 있는 지각들이 각각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음,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음, 얘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지각도 이쪽으로 멀어지지. 이런 거를 뭐라고 했냐면 발산한다. 그래서 발산형이라고 불렀어. 이 경계를 발산형 경계라고 말한다는 거야. 반대로 얘는 이쪽으로 오는데 얘도 이쪽으로 오잖아. 그럼 이런 거는 수렴한다. 그래서 이거를 수렴형 경계라고 불러준다는 거야. 그런데 발산형하고 수렴형만 있는 건 아니고, 이걸 만약에 단층을 위에서 좀 내려보다 본다면 얘는 이쪽으로 가고 뭐 또 얘는 이쪽으로 가고 한다고 해봐. 그러면 옆에 다른 단층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가 뭐 이리 간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뭐 이렇게 하나가 아래로, 그러니까 둘이 벌어지거나 뭐 또는 하나가 하나 아래로 뭐 섭입해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마찰이 일어나겠지. 속도 차이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경계를 보존형 경계라고 부른다는 거야. 보존형 경계. 기본적으로는 이거였다.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지각이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원동력은 어, 원, 아이고, 원동력은 멘틀의 대류인데, 그거에 의해서 판들이 움직이고, 그거에 의해서 화산 또는 뭐 지진들이 일어난다. 이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보자 이거지. 판의 상대적인 뭐랄까 이동 방향, 이동 방향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 근데 아까도 얘기 다 했어. 이거는 이동 방향에 따라서 뭐라고 한다? 발산형이라고도 하고, 아니, 발산형이라고 하고, 보존형이라고 하고, 수렴형이라고 한다. 발산형은 멘틀이 대류가 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 얘는 수렴형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오는 경우. 그러면 우리가 크게 힘이 물리적으로 이 힘이 이렇게 양쪽에서 밀어오는 거를, 이 물체에 대해서 양쪽에서 밀어오는 힘을 횡압력이라고 불러. 구별해. 근데 힘이 있는데 이쪽으로 양쪽으로 끌어가는, 바깥쪽으로 끌어가는 이 힘을 장력이라고 불러. 장력. 그래서 이걸 구별하는데, 횡압력이 작용을 하잖아. 그러면 이 뭐 여기하고 이렇게, 아니 좋아, 하나의 단층이었다고 해보자. 하나의 뭐 덩어리였어. 그런데
양쪽에서 힘이 강하게 이렇게 가해지면은 그러면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가 이렇게 빠지지 끊어져 가지고는 얘가 밀어가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릴 거야. 이렇게 끊어진 부분 타고 올라가 버릴 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의 단층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단층을 회합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층을 우리가 이거를 역단층이라고 불러줘. 역단층. 음, 반대로 장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가 지금 힘이 이렇게 어떤 덩어리가 있는데 힘이 양쪽에서 끌어간다 그러면, 여기가 끊어진다고 생각해봐. 중간에 끊어지면, 이렇게 끊어졌다고 해봐.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음, 이렇게 되고 여기는 약간 이렇게 내려가겠지. 이렇게, 그치? 잡아당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단층을 우리가 이제 정단층이라고 불러줘. 단층의 종류에는 이거 말고도 뭐 많지만, 기본적으로 횡압력이 작용을 했느냐 또는 장력이 작용했느냐에 따라서 단층의 모양이 달라진다. 역단층은 이 부분이, 넓은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 버리는, 위로 솟구치게 되고, 여기는 정단층은 넓은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 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해되지? 그러면 발산형에서는 판과 판이 만들어져 이게 이게 뭐지? 분리가 되는 거야 지금. 수렴형에서는 몰아가고, 그러니까 지금 횡압력이냐 장력이냐에 따라서 어떤 단층의 모양도 달라지겠지. 이따 다시 나올 거야. 자, 그러면 멘틀 대류가 뭐 다 이겼지만 정리만 해보면, 멘틀 대류가 뭐 한다? 멘틀 대류가 음, 발산? 음, 뭐 이거를 상승이라고 말하면 되겠다, 그지? 상승하고 여기는 하강이라고 하면 되겠네.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 하강하는 곳에서 판이, 여기는 상승한다는 거는 안에 있던 마그마가 올라와 가지고 여기에 새롭게 이 덩어리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잖아. 여기는 있던 판이 지금 들어가 가지고 소멸하는 거잖아, 그제? 여기는 생성, 태어나는 곳이고 여기는 소멸하는 곳이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지. 보존형 경계에서는 뭐 이게 뭐 봐도 알겠지만 상승하거나 뭐 하강하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판이 만들어지거나 소멸되지 않고 그냥 보존된다. 그냥 판이 계속 유지된다, 보존된다.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불렀냐면 보존형 경계라고 불러준 거야. 이름이 이해되지? 자, 이제는 좀 더 들어가 보자. 이제부터 나오는 것들은 정말 다 외워야 되는 것들인데, 외워야 풀 수 있는 것들이라서 좀 에너지가 좀 필요해. 일단은 발산형하고 보존형하고를 먼저 좀 구별해 볼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수렴형을 좀 보자, 분리해서 보자. 발산형이면 음, 크게 해양판하고 해양판이 이렇게 멀어질 수 있는 거잖아. 해양판이 쪼개져 가지고 해양판하고 해양판이 쪼개져서 멀어지는 경우, 우리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해령이라고, 이런 구조를 해령이라고 불러. 해령. 해령이 뭐 여기 밑에 예를 들어서 대서양 중앙 해령이 나왔는데 꼭 알고 있어. 물론 동태평양에도, 그 태평양 동쪽에도 해령이 있어. 동태평양에도 해령이 있다. 그러니까 대서양 중앙 해령은 대서양 한 중앙, 그러니까 이게 한 가운데를 그 쪼개고 달리는 거야. 이 대서양 중앙에 보면 엄청나게 큰 그 뭐가 있냐면 갈라지는 곳이 있어. 이 대서양 중앙 해령은 좀 중요하다. 엄청나게 큰 길게 갈라지는 곳이 있다. 음,
남극에서 북극까지 그냥 갈라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 대략 뭐 13,000km 이상인가 그럴 거야 아마. 지형은 해령. 금방 뭐 해령들이 지금 주로 나오고 있지? 해령. 동태평양 해령은 여기 얘는 안 들어있지만 칠레 앞에 칠레 남미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대륙의 칠레 쪽이겠지? 칠레 앞에 보면은 음, 이게 엄청나게 또 큰 해령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마그마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야. 상승을 하면서 그러니까 대류를 하면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곳. 여기는 지금 음, 이 간격이 뭐 대충 이렇게 좁아 보이지만 사실은 대서양 중앙해령 같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막 10km 이상 돼 버려. 그래서 어, 이게 엄청 크지. 그러면 서울시도 막 여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거든. 엄청 커. 어쨌든 뭐 이건 뭐 뭐냐 그 바깥에서 그러니까 지구 바깥에서 찍어도 보일 정도로 커. 해양판과 해양판이 분리가 되기도 하는데 반면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분리되기도 하지. 그러니까 마그마 상승이 아니 멘틀 상승이 멘틀 상승이 뭐 해양판과 해양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멘틀의 상승이 대륙판과 대륙판 사이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얘는 해령이라고는 해령에 벌써 해자가 바다 해자잖아. 바다 해자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바다가 아니겠지. 대륙과 대륙을 쪼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바다는 아니고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열곡대라고 또는 지구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열곡대라고 하자. 이게 열곡대도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지금 보는 것처럼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엄청 중요해 유명하고 근데 이 동아프리카 열곡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아프리카가 두 동강 나고 있어. 뭐 이렇게 아프리카가 이렇게 생겼다면은 정확하게 가운데 두 동강은 아니고 이쪽 보고는 이만큼 이렇게 지금 쪼개지고 있어. 여기가 지금 왜 쪼개지느냐? 여기에 지금 멘틀의 상승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지. 아무튼 이렇게 계단식으로 착착 왜냐면 상승을 하는데 이게 1년에 몇 밀리미터씩 막 하거든. 1년에 뭐 한 2mm 이상 뭐 정도 되잖아. 1년에 보통 이제 손톱 자라는 속도라고 하는데 이 정도로 얘가 상승을 하면 조금 상승하면서 침식이 되고 조금 하다가 비가 오고 막 할 테니까 또 좀 쪼개지고 또 조금 벌어지고 조금씩 벌어지면서 자꾸 침식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판때기 경계가 이렇게 생긴다니까 뭐야 이렇게 이런 모양의 독특한 모양이 나타나는 거야. 이거를 열곡대라고 불러준다. 음, 이게 열곡대가 지금은 이 아프리카 위에서 이렇게 보이고 있긴 한데 이미 일어난 곳이 있어. 이미 그 벌어져 가지고 거기에 바닷물이 들어온 곳이 있어. 그게 뭐냐면 홍해야, 홍해. 홍해도 사실은 물론 이건 이미 바다가 돼버렸어. 왜냐면 그 제륙이 갈라지고 나중에 뭐냐면 여기에 바닷물이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 갈라지고 하다 보면 바닷물이 돌아버리면 여기도 바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 이미 다 갈라져가지고 거기 바닷물이 들어온 곳 이게 홍해가 있어. 어, 그렇다면 이 열곡대 아프리카 열곡대 여기도 좀 쪼개지면은 여기도 나중에는 바닷물이 들어가면 여기도 이제 새로운 바다가 탄생하게 되겠지. 그지?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발산형 경계야.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화산이 활동을 해. 음, 왜냐면 지금 멘틀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마그마가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그마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지진을 구별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지진이 일어나는 곳 깊이
여기가 이 깊이를 진원이라고 하는데, 진원의 깊이가 100km를 기준으로 100km보다 더 안쪽에서, 그러니까 100km보다 적은 얕은 깊이에서 일어나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천발 지진이라고 해. 발생하다 그런 얘기고, 천은 얕다라는 얘기야. 우리 왜 그 천자를 쓰는 한자들이 좀 있지. 대표적인 게 뭐 얕다 그러는 거는 뭐 미천하다 할 때 하잖아. 소신이 미천하여, 뭐 이런 말 우리는 안 쓰지만 우리 말에 있다는 거지. 한자에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거니까 어떤 단층이 생기겠어? 바로 정단층이 생기겠지. 이제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장력이라고 했는데, 이 장력에 의해서 어, 이렇게 지금 몰아가니까, 양쪽으로 벌려가니까 정단층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지. 지금 화산은 외워두자. 화산 활동이 있다. 지진은 천발 지진이다. 천발 지진은 안 치러지네. 정단층이 생긴다라는 거야. 천발 지진은 천발 지진은 왜 얕은 데서 생길 수밖에 없겠어? 얘네가 지금 깊이 밀려 들어가 가지고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 그냥 쪼개지면서 생기는 거니까 지각 두께 정도에서 쪼개지는 거잖아. 지각 두께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천발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해를 하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너무 당연한 거지. 이제 보존형 경계가 있으니까 한번 다뤄보고 넘어가면, 보존형 경계는 사실 이제 이게 원래 판때기가 하나 있다고 해봐. 판때기가 하나였는데 여기에 가운데서 지금 어떤 해령이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얘가 이쪽에서 달리는 속도하고 이쪽에서 달리는 속도하고 차이가 난다고 해봐. 그러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얘가 그 이쪽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 속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깨져버리겠지? 이게 속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 이게 구조가 속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지구가 둥글거든, 그지? 구형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한 판때기에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얘가 밀려나가는, 밖으로 나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가 깨질 수밖에 없어. 이런 데가 깨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런 깨지는 부분에서 뭐가 생기냐면 이 바로 보존형 경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보존형 경계가. 그러면 해령의 위치가 달라져. 해령의 위치가 달라져 가지고 이만큼이었는데 얘는 이만큼으로 오고 얘는 이만큼으로 오고, 막 이렇게 해령의 위치가 달라져. 한 줄로 딱 생기는 게 아니라 해령의 위치가 조금씩 어긋나는 게 생겨.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어긋나는 이런 부분, 어긋나는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한다? 변환단층이라고 한다는 거야. 변환단층. 그래서 해령과 해령 사이에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해령과 해령 사이에 발달할 수밖에 없어. 왜냐? 금방 얘기했지. 속도 차이 때문에 그렇다. 그지? 이거를 여기도 지금 깊은 곳에서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잖아. 지금 여기 이런 곳에서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진으로는 천발 지진이 일어난다. 천발 지진이 일어나는데 특징이 있다면 여기서는 화산 활동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왜냐면 마그마가 지금 올라오거나 내려오거나 뭐 그럴 일이 없잖아. 그지? 단순히 속도 차이에 의해서 얘가 비껴가는 거, 이렇게 비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천발 지진이라고 하는 거야. 화산 활동은 없어.
여기는 지금 지형은 금방 얘기했는데 변환 단층이 생긴다. 이 대표적인 예가 산 안드레아스 변환 단층인데, 어, 산 안드레아스 단층. 단층을 뭐 영어로 폴트라고 불러주는데, 뭐 산 안드레아스, 뭐 이렇게 하겠지. 산 안드레아스 단층은 사실 왜 내가 영어를 해가지고 지금 영어가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야. 몰라도 돼. 뭐가 중요하냐면 산 안드레스 단층이 어딨냐면 얘가 특이하게도 그 미국에 있어. 미국에 유명한 LA 부근에 있는데 LA하고 그 뭐지? LA하고 도시 이름은 생각이 안 난다. LA하고 캘리포니아, LA하고 아니라 미안해. 캘리포니아 LA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져 버렸다. 캘리포니아 부근에 있는 건데 얘가 이 미국 대륙이 이렇게 있다면 캘리포니아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여기에 단층이 이렇게 존재해. 근데 얘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 얘는 이쪽으로 올라가고 여기 있는 거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얘가 뭐가 되냐면 이 보존형 경계가 돼. 여기서 그래가지고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거지. 지진이. 그래서 뭐 각 뉴스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캘리포니아는 산불도 많이 일어나지만 지진도 많이 일어나. 위험해. 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 때문이겠지. 물론 캘리포니아에 뭐 화산 활동이 있고 막 그러지는 않아. 왜냐면 경계가 보존형 경계라서 그래. 어쨌든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게 여기라는 거야. 여기만 있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 저기가 대표적이다. 자, 이번에는 수렴형을 한번 보자. 수렴형을 보면 이 수렴형 경계 여기서는 기본적으로는 충돌하느냐 아니면 한쪽으로 밀려 들어가느냐의 차이가 좀 있어. 지금 모양은 얘도 이렇게 얘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고 얘도 좀 들어가는 것 같지, 그지? 그런데 대륙판과 대륙판은 얘네는 뭐 나름대로는 더 무거운 판이 뭐 아래로 내려가겠지, 그지? 더 무거운 판이 아래로 내려가긴 하는데 문제는 얘가 워낙 두꺼운 데다가 그 이렇게 잘 거의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 뭐 무거우니까 내려가긴 하는데 섭입이 잘 안 돼. 섭입, 우리가 이거를 서브덕션이라고 하는데 섭입, 서브덕션이 잘 일어나지 않아. 얘가 그러니까 여기가 뭐 활발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거의,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충돌한다라고 불러주는 거지. 그럼 충돌하면 판때기가 이렇게 밀려 올라가 버리는 거지, 그지? 뭐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야. 물론 원리는, 정확한 원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아주 높은 습곡 산맥들이 일어나. 이게 지금 뭐 알프스 같은데, 히말라야 이런 데가 바로 이런 히말라야 산맥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거야. 지형으로는 뭐 금방 얘기했던 거 습곡 산맥 하면 되지 않을까, 그제? 자, 근데 여기 역단층이 써 있다, 그제? 역단층이 써 있는 거 왜 그래? 아이고, 빠져나가 버렸다. 다시. 역단층이 헷갈려.
여기 역단층이 생긴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 충돌하는 거는 다 역단층이 생길 수밖에 없어 기본적으로. 그지? 왜? 지금 멘틀이 뭐 하고 있어? 멘틀이 이렇게 양쪽에서 밀려오는 거지. 양쪽에서 밀려오는 거야. 얘도 대륙판과 판이 양쪽에서 오는 밀려오는 거야.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횡압력이라고 불렀잖아. 양쪽에서의 압력이 작용하면 얘는 역단층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도 뭐냐면 기본적으로 수렴형 경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역단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역단층밖에 못 생기는 거지, 그지? 근데 충돌형의 대륙판과 대륙판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대륙판은 섭입이 되긴 되는데 잘 안 된다고 했잖아, 그지? 잘 안 되는 뭐 구조. 그러다 보니까 네가 깊이 내려가야 깊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야 되는데 깊은 곳에서는 잘 못 일어나고 100km보다 조금 안쪽 천발 지진, 그리고 100km보다는 조금 넘어가지만 그렇다고 아주 깊은 곳이라고 말할 수 없는 중발, 이게 천발이 뭐 느낌이 이해했나? 여기 100km 정도를 이 안쪽에서 일어나는 거를 천발 지진이 사실은 지표면에 있는 우리 인류한테는 좀 위험하지. 좀 훨씬 깊으면 신발, 깊을 심자 신발이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좀 약한데 가운데 있는 거를 중발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래서 천발 지진보다는 좀 더 깊은 곳, 그러니까 중발 지진도 일어나기는 한다. 하지만 뭐 신발 지진까지 일어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왜냐면 섭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섭입이 잘 되어야 깊이 들어가가지고 깊은 데서 막 지진이 일어날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지. 반면에 대륙판과 해양판, 또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면 그러면 이거는 쑥쑥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교적 잘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천발 지진은 당연히 일어나고 중발 지진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신발 지진까지도 다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야. 물론 마그마가 이제 녹아서 막 올라올 수 있으니까 화산 활동은 일어난다. 근데 좀 구별이 되지. 대륙판과 대륙판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지, 그지? 왜냐면 깊이 들어가서 용융이 되어야 녹아야 그게 올라오는데 그 정도는 안 들어간다는 거야. 섭입이 잘 안 되는 구조라고 해서 이 둘은 섭입이 잘 되는 구조, 잘 되는 구조. 그러다 보니까 특히 해양판은 이게 이 대략 10km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 두께가. 그러니까 이게 얇으니까 얇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얘가 얇아서 잘 들어간다. 잘 들어가면 이게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지? 음, 이 둘을 한번 구별해 보자. 둘을 해양판하고 해양판, 대륙판하고 해양판을 한번 구별해 보자. 음, 먼저 해양판하고 해양판에 들어갈 때는 얘는 이게 이제 깊이 잘 들어간다고 했잖아. 이 들어가는 곳을 섭입돼서 들어가는 곳을 뭐라고 하냐면 들어간다, 구멍,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바다의 큰 그 구멍, 바다의 큰 골짜기.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이 섭입돼서 들어가는 구조, 여기를 해구라고 불러주는데 해령은 생성돼서 나오는 거고 해구는 소멸되기 시작하는 곳이야. 이 아무튼 해구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면 깊은 곳에 들어가면 얘가 용융돼 가지고 녹아서 마그마가 위로 올라가서 여기 위에다가 섬을 만드는데 주로 섬이 약간 이렇게 부채꼴 모양이 돼.
일직선이 아니고 부채꼴 모양의 섬을 이렇게 만들어내. 어, 길다란 섬이라는 뜻은 아니고 섬을 어떻게 만드냐면 섬을 이렇게 뭐 이렇게 띄엄띄엄 만들어 놓는데 이 구조가 약간 부채꼴 모양이야. 그래서 이 호라고 불러주는 거지. 호상. 상은 모양상자이고 호는 활. 그러니까 부채꼴을 뜻하는 거야. 부채꼴을 우리가 부채꼴이라고 하는데 서양 애들은 좀 부채라는 개념이 있나 그러고 보니까 어, 우리는 부채꼴이라고 하는데 활꼴이라고도 하지. 활 모양. 그래서 어쨌든 이걸 호상열도라고 한다. 이런 해양판과 해양판에 의해서는 호상열도가 만들어진다.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일본 열도야. 일본은 호상열도, 야, 섬이 만들어지는 거야. 호상열도. 해양판은 주로 현무암질이기 때문에 현무암과 현무암이 만나서 녹아가지고 얘가 현무암 성분의 마그마를 내보내. 그것들이 만들어진 섬, 현무암질 섬. 이게 일본 열도야. 일본 열도. 이거를 호상 열도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이래. 그 다음에 여기 해구도 일본 해구, 뭐 그 필리핀도 사실은 같은 건데 그 필리핀 앞에 마리아나 해구가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깊은 곳이지. 10,000km가 넘잖아. 13,000인가? 13,000km, 10,000km가 넘어. 아무튼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곳에는 뭐 해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호상열도가 만들어진다. 이거 알아두면 돼. 예를 들면 일본 해구, 일본 열도, 마리아나 해구, 마리아나, 아니 필리핀 자체가 열도야. 필리핀도 지도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약간의 부채꼴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지. 해양판의 그 밀도는 대략 평균 3.0 per 미터 세제곱. 그러니까 1세제곱미터를 떠내면 가로 세로 높이를 1m짜리로 파내면 그러면 그거의 무게가 질량이 대략 3kg 정도 해. 근데 반면에 대륙판은 2.7kg per 미터 세제곱미터야. 그러니까 좀 더 가볍지. 그러니까 무거운 놈이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그러니까 힘은 이렇게 와 오고 있고 둘이 만났는데 얘는 무겁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내려가서 내려가는 곳이니까 어떻게 냐면 얘가 아무튼 소멸되는 곳이니까 해구가 만들어져. 그래서 여기도 해구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돼. 중요한 건 이때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면은 이때도 뭐가 만들어지냐면 스콕산맥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스콕산맥이 특이하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안데스 산맥이다.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안데스 산맥이다. 안데스 산맥은 칠레 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해령이 저기 아까 얘기했었잖아 위에서. 남미 쪽에 가면 그 여기 동태평양 해령 아까 얘기했었잖아, 그지? 동태평양 해령 칠레 앞바다에 보면은 동태평양 해령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는 거는 한 500km 정도 가다가 바로 그냥 그 대륙 남미 대륙 밑으로 이렇게 막 들어가 버려.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이제 해양판은 현무암질 마그마인데 대륙판은 또 화강암질 마그마거든. 그러면 얘가 녹아서 둘이 섞여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냐면 안산암질 마그마가 생겨. 그래서 얘는 화산 활동을 해도 뭐가 나오냐면 안산암질이 만들어진다.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냐면 이 구별하는 거.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곳,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곳, 또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곳. 기본적으로는 밀도가 크면, 무거우면 밑으로 내려가서 सब덕션이 일어난다. 그 섭입이 일어난다. 그러면 밀도가 차이가 크면 큰 놈이 막 내려가는데, 그지? 그러면 거기에서 깊은 곳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깊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다 기억해야 돼.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정리를. 음, 이걸 한번 얘기했던 걸 다 이제 정리 한번 하면 해령이 있다, 그지? 여기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해령. 이 지금 멘틀이 상승하는 곳에서 해령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해령과 해령이 쪼개질 수밖에 없다고 했지. 끊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지. 왜? 속도가 달라서. 이동 속도가 달라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쪼개어진다. 깨진다.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변환단층이라고 부른다. 이런 경계를 보존형 경계라고 한다. 그랬지? 그다음 물론 이제 여기서 해령 자체에서는 해령 자체는 지금 계속해서 분리가 되고 있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발산형 경계라고 한다는 거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쪽으로 밀려나고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도 대륙판은 이쪽으로 오고 여긴 해양판이다. 해양판하고 해양판하고 지금 같이 만나면은 이 뭐 평균이 3.0kg per 세제곱미터라고 했지만 얘네 둘이 똑같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더 무거운 놈이 있겠지. 평균적으로 3이지만 더 무거운 놈이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서 이제 용융이 일어나는 거야. 용융이 일어나면 쭉 올라가서 얘가 이제 뭐 화산 마그마를 분출하는 거지. 폭발적으로 분출하면 화산이라고 부르는 거고, 꼴렁꼴렁 넘쳐가지고 이 뭔가 이렇게 육지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 육지가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만나 있으면 이걸 우리가 섬이라고 하잖아. 이제 이거를 도자가 뭐냐면 이게 섬 도자야. 그다음에 열은 나열하다 할 때, 일렬로 나열해 할 때 그 나열할 때 열자고, 아까 호상은 얘기했지? 이 호가 뭐냐면 부채꼴 모양의 섬들이 나열되어 있다. 뭐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일본이나 필리핀 뭐 이런 걸 얘기했어. 이때 해양판 아래로 넘어 들어가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소멸되는 곳이니까 죽는 곳이지. 뭐 이게 한 200km, 300km까지 막 쭉 내려가거든. 그러면 여기를 지금 수렴형 경계라고 부른다는 것도 알겠지. 반대쪽도 가볼까? 이번에는 수렴형 경계의 다른 상황. 예를 들면 여긴 대륙이야. 대륙판이네. 대륙판. 여기는 해양판이 밀려 들어오는데 해양판이 더 무거우니까 सब덕션이 일어나. 그지? 여기서 수렴이 된다고 해서 수렴형 경계라고 하는 거지. 이 대륙판에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면 이게 마그마가 용융이 돼서 이게 많이 뭐 올라오겠지. 얘가 그러면은 화산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하는데 특히 좀 중요한 거는 습곡산맥이 만들어진다. 이쪽에 뭐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이쪽에도 그 멘틀이 상승하는 곳이라고 해보자. 근데 이게 마침 대륙이야. 대륙이면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곳이겠네. 이거는 뭐 열곡대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있다. 아프리카가 지금 두동강 나고 있어. 해령에서 여기 중요한 거 뭐 사실 너무 쉬운 거지만 해령에서 해구로 갈수록 지각의 나이가 많겠다. 뭐 쉽게 이해가 되지 사실은. 왜냐면 해령에서 여기서 지금 막 태어나는 곳이잖아.
뭐가 지각이 점점 나이 들어서 소멸 죽는 곳이야 이게. 죽는 곳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는 곳이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은 거지, 그지? 나이가 많다. 이건 당연한 거지. 하지만 중요해. 당연하지만 중요하다. 자, 이번에는 음, 이제 전 세계 판 경계인데, 이게 뭐 미안하지만 다 외워야 돼. 날 잡고 다 외워버려. 음, 크게 이 전 지구적으로 하면은 판이 대략 한 10개 정도 된다고 했잖아. 지난 시간에 20번째 강의에서도 이미 얘기를 했지만, 얘가 크게 보면은 여기 뭐 여러 가지 판이 있다. 그지? 뭐 유라시아 판도 있고 필리핀 판도 있고, 우리가 뭐 가까이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이지. 태평양 판, 멀리는 북아메리카 판, 남아메리카 판. 남아메리카 판 옆에 나스카 판이라고 있는데, 음, 얘네들이 지금 나스카 판이 남아메리카 판으로 막 밀려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있고, 뭐 저 가니까 남극 판도 있고, 아프리카 판도 있는데, 크게는 이래. 작게 하면은 뭐 좀 더 다른 것들이, 뭐 이름 붙인 것들이 있어. 뭐 근데 지금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일본이 있는 곳이야. 일본이 있는 곳은 지금 태평양판, 유라시아판, 필리핀판이 모두 만나. 그래서 이 세 개가 만나는 곳이 바로 일본이 있어서, 그래서 지진과 화산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지. 여기 필리핀판, 여기에 보면 태평양판이, 여기 지금 이게 해양판이야. 여기도 해양판이고, 근데 이 지금 여기 어 어딨어? 얘가 지금 뭐냐면, 해양판이, 태평양판이 이 필리핀판 밑으로 막 들어가고 있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뭐냐면, 그래서 해구, 마리아나 해구, 엄청나게 깊은,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다, 제일 깊은 곳, 10,000km가 넘어가 수심이. 음, 여기 뭐 일본도 당연히 일본 해구 뭐 이런 게 있겠지, 그지? 음, 수렴하는데 뭐 얘는 서브덕션이 일어나는 거지. 그 섭입이 일어나는 거지. 음, 여기는 어 여기도 지금 뭐냐면, 이게 태평양판인데 해양판인데, 여기도 해양판이야.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도 해양판인데 얘가 밑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가 일어나냐면, 참 여기 다 있구나. 이 수렴형 경계라고 표현돼 있어. 이 수렴형 경계가 지금 이게 표현돼 있지? 네, 수렴하는데 이거는 해양판 밑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지?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통가 해구라는 것이 있어. 음, 지금 D도 여기도 지금 수렴하는데, 여기도 해구가 뭐가 있냐면, 안류산 열도가 여기 있거든. 안류산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안류산 해구 열도 밑으로, 안류산 열도도 호상 열도인 거지. 뭐 일본 열도, 또 필리핀도 다 호상 열도라고 했잖아. 안류산도 마찬가지야. A부터 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지? 여기에는 아까 뭐가 있다고 했지? 아프리카가 지금 이렇게 도동강이 나오고 있어. 이렇게 쪼개지고 있어. 그래서 여기는 왜 발산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여기가 지금 발산이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한다? 아프리카의 동쪽이니까 동아프리카 열곡대, 또는 동아프리카 뭐 대지구대, 뭐 이런 말 쓰는데, 아무튼 여기는 분리가 되고 있다. 발산이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B로 가보면, 여기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 대륙판과 대륙판이지.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은 하는데 섭입이 잘 안 된다고 했지 아까, 그지? B는 섭입이 잘 안 돼서 뭐가 되냐면,
깊은 곳까지 막 밀려 내려가지 않으니까 화산이 만들어지거나 신발 지진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지? 화산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충돌형이라고 하지. 수렴하는데 충돌한다. 수렴 수렴형 경계지만 충돌형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지. 대륙과 대륙이 그냥 충돌해서 솟구쳐 올라가 버리는 거야. 여기 대표적으로 요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거잖아. 음, E도 했고, E도 했지. 그다음에 F도 했고, G. 여기 아까 설명했지? 여기 지금 LA가 여기 있어. 여기는 지금 이렇게 여기 흐름을 봐봐.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얘는 지금 어, 이게 수렴하거나 수렴하거나 발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보존이 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판이 없어지거나 새로 생성되거나 하는 게 아니고 판은 그대로 있다. 그래서 이거를 보존형 경계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변환 단층이 일어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대표적으로 그 보존형 경계의 특징, 변환 단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산 안드레아스 단층 뭐 이렇게 부른다고 했잖아, 그지? 그 다음에 H로 가면 여기는 지금 발산이 일어나고 있어. 여기가 지금 바로 동태평양 해령이야. 이게 지금 해령인데 해령이 지금 한 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끊어지고 있지. 이렇게 끊어져 가지고 단층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지. 변환 단층이.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원래는 한 줄의 해령이었는데 속도 차이 때문에 이렇게 끊어져 있다. 아무튼 여기서 발산이 일어나서 지금 막 판이 생성돼 가지고 만들어져서 가고 있다. 그런데 얘가 바로 여기에 가가지고 칠레 앞바다 500km 정도 앞에서 뭐냐면 다시 수렴해 버리는 거야. 다시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판은 여기 지금 해양판하고 대륙판하고 만나는 건데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지? 스폭산맥이 만들어진다고 했지. 그래서 여기에 남아메리카 이쪽에 지금 스폭산맥이 크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유명한 안데스 산맥이지. 안데스 산맥. 다 들어본 적이 있나 모르겠네. 자, 더해보면 여기 발산인데 여기가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대서양이야. 이 대서양의 가운데 따라서 이렇게 해령이 발달하고 있는 거야. 여기를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불러줘. 대서양의 거의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 이거를 1년에 뭐 손톱 자라는 속도로 자라고 있어가지고 1년에 2cm인가?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이게 1억 2천만 년,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 바다가 생긴 거 경계 판과 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 보면 1억 2천만 년 정도 떨어졌는데 1년에 뭐 그러니까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딱 들어맞는다고 그래. 자, 다 정리 한번 했다. 밑에 칸 채우고 외우면 돼. 자, 문제를 우리나라 주변 나름대로 또 중요하지 이게 우리나라 주변에. 왜냐면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거를 더 잘 알아야 되잖아, 그지? 우리는 유라시아판하고 뭐 유라시아판 위에 있는데 아까도 봤지만 필리핀판, 태평양판, 유라시아판이 세 개가 충돌하는 곳이 여기 있어. 이게 바로 도쿄 앞바다야. 도쿄 앞에 이게 있어. 그래서 음, 그 트라프라고 하는데 트랩 일본어로 트라프. 아무튼 이 트랩에 의해서 트랩이 지금 여기에 지금 있는 거야 이렇게. 와, 이거 엄청나지? 이 일본 해구야. 여기 다시금 태평양판이 제일 무거워. 제일 무거우니까 얘가 이쪽으로 막 섭입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필리핀판은 그 다음으로 무거워. 그러니까 유라시아판으로 막 그러니까 섭입이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도 서브덕션이 일어나고 여기도 섭입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에서는 이 옆에서 본다면 태평양판이 지금
밀고 들어오고 있는데 유라시아판 밑으로. 그런데 이 여기에 지금 섬들이 이렇게 만들어잖아. 이게 사실은 이렇게 약간 부채꼴 모양이라고 해서 호상열도라고 한다고 했지. 이거가 음, 섭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해구, 일본 해구다. 여기 지금 판이 들어가서 소멸하기 시작하는 지점이고, 여기에서 용용이 마그마 태평양판이 녹아가지고 현무암질 암석이 녹아가지고 그대로 올라와서 일본이 만들어졌다 이런 거지. 우리나라는 이쪽에 있는데 일본과 이 사이에 우리가 지금 동해가 있는 거지. 음, 일본이 먼저 이렇게 뭐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일본이 물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는 아직은 멀지만, 왜냐면 이게 깊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우리나라까지 지금 영향을 막 줄 정도는 아니거든. 아주 깊어, 아직은 너무 깊어가지고. 근데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영향을 주겠지. 자, 밀도는 유라시아판이 대륙판이니까 가장 작고, 그다음에 필리핀판 해양판인데도 태평양판이 더 무겁다. 음, 당연히 해구에서 우리나라 올수록 진원이 깊어지는 거지. 지진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지진의 깊이가 우리나라로 올수록 더 깊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지? 유라시아판 쪽에서 활발한 거야, 화산 활동은. 왜냐면 이게 들어가면서 이게 나오는 거니까 이 유라시아판 위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일본은 호상열도이다. 됐지? 자, 이제는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어때? 600A는 발산형. 여기 지금 뭐 화살표 보니까 그지? 발산이 일어나고 있네. B에서는 그러면 이런 거, 이게 해령이고 이것도 해령인데 해령과 해령 사이에 변환 단층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B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활발하게 일어난다? 아니, 이거는 화산 활동은 이렇게 활발하지 않아. 아니, 활발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해령이니까 이거는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야지.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 C는 이게 뭐야? 섭입이 일어나서 섭입되기 시작하는 곳, 소멸되기 시작하는 곳이니까 여기는 해구잖아, 그지? 해구인데 중요한 거는 해구는 맞는데 상승부가 아니라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지, 이제 C 즉 해구에서는 화산 활동으로 새로운 판이 생긴다. 아, 이것도 뭐 판이 생긴다 이런 건 아니지, 이제 해구 C에서 해구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A, B, C 모두 지진이 발생한다, 맞지? 지금 이쪽에서는 가까우니까 천발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여기는 뭐 더 깊이 가면 신발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천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B에서 이게 지금 해양 지각하고 대륙 지각하고 만나는 곳이니까 여기서는 스폭산맥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 대표적인 게 어디라고? 안데스 산맥. 안데스 산맥은 동태평양, 태평양의 동쪽, 동태평양 해령에서 만들어진 그 지각이 바로 그냥 뭐 500km 정도 가가지고는 그냥 대륙 지각 밑으로, 남미 대륙 밑으로 막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안데산맥이다. D에서 수곡산맥이 만들어진다. 맞는 얘기지. 66번 전세계 판경계. A는 어디냐? 여기는 지금 대륙판과 대륙판의 수렴형이다, 맞지? B에서는 호상열도, 일본이 거기 있지. C는 참, C 얘기를 안 했는데, C는 이게 하와이를 말하는 거거든. 하와이 열도. 이거는 이런 그 판경계에서 생기지 않잖아, 지금.
사람들이 옛날에 많이 궁금했겠지. 야, 다 판 경기에서 생기는데 얘는 뭐냐? 근데 얘뿐만 아니라 어, 그 이거하고 상관없는 것들이 좀 있는 거야. 이거하고는 그러니까 구조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지금의 현재는 뭐냐면 니네한테는 뭐 시험거리는 아니겠지만 플룸이라고 하는 플룸이 이제 기둥이라는 뜻인데 이 플룸이라는 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거는 좀 만들어지는 성격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판 경계가 아니지. 판의 완전 가운데지, 그지?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하와이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긴 하는데 저 성격은 아니야. 그러니까 판 경계에서 섭입이 일어나서 용용돼 가지고 막 올라오고 막 그런 거는 아니란 얘기야. B에서는 이게 지금 뭐야? B가 지금 뭐였어? 바로 산 안드레스 단층이지. 여기가 바로 변환 단층, 그지? 변환 단층이 있는 곳인데 여기는 그 깊이 들어가서 뭐가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발 지진이 일어날 수 없다. E에서는 여기는 지금 뭐냐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대서양 중앙 해령인데 대서양 중앙 해령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아까 했지. 아까 여기 왼쪽에서도 해령에서는 그런 게 만들어지지 않는 거지. 음, 아까 여기 왼쪽 3번 B에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랬는데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 F에서는 해구가 형성되면 F가 지금 뭐냐면 여기가 지금 어, 섭입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뭐가 이 태평양판이 여기서 만든 동태평양 해령에서 만들어지는 그 새로운 판이 바로 남미 대륙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지. 여기가 해구가 있겠지. 그러면 습곡 산맥은 형성될 수 없다 그랬는데 뭔 소리야? 대표적인 습곡 산맥이 형성되는 지역이지. 바로 거기에 뭐가 있다? 안데스 산맥이 있다. 우리가 남미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저쪽에 가면 해발 뭐 그냥 나라 자체가 그냥 5,000m 이상 막 있는 거잖아. 그지?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거. 볼리비아 이런 데는 막 뭐 그냥 3, 4,000m 이상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높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야. 거기는 안데스 산맥 위에 살고 있는 거야, 그냥. G가 어디냐? G는 지금 이거는 해령인데, 해령인데 아까 살짝 지워보고 보자. 여기 지금 뭐냐, 그 책 표시해 놓은 거 보니까 뭐가 있어. 여기는 이 지금 해령과 해령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보존형 경계가 있는 거지, 그지?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지. 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 뒤에 문제를 더 어려운 걸 많이 풀어야 되는데 음, 풀어보고 난 다음에 다시 얘기해. 안 되는 거는 들어보고 안 되는 거는 질문. 고생했어.